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비덴트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121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11시 2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비덴트는 2.6%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는 이제 방송용 디스플레이의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했던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제 비즈니스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 또는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이 종목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 때문에 이 비덴트는 현재 가상화폐 관련 수혜주로 엮여 있다라는 점을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빗썸을 많이 쓰실 거예요. 이 빗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이 빗썸이죠. 우리나라 두나무도 있고 빗썸도 있는데, 이 빗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되겠고, 이 거래소의 이제 운영사가 어디냐면, 운영사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빗썸 코리아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빗썸의 운영사가 빗썸 코리아인데, 이 회사의 지분을 10.4% 정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비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빗썸 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 빗썸 홀딩스입니다. 빗썸 홀딩스가 됩니다. 이 빗썸 홀딩스에 대한 지분도 34%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비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지분 기준으로는 빗썸의 최대 주주가 비덴트가 되는 거죠. 단일 지분만으로는 이제 비덴트가 최대 주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빗썸 홀딩스의 나머지 지분 한 65% 정도 이 이정훈 의장을 포함한 우호 지분이죠. 우호 지분이 있는데, 이 65% 정도가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매각은 사실 이전부터 추진이 됐었던 건데 이제 무산이 되다가 올해 이제 다시 좀 이 매각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연초만 하더라도 솔직히 이 빗썸의 지분을 인수한다라고 하는 그 회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 두 군데, NC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슨 정도였어요. NC는 이제 아니라고 했고, 넥슨의 지주회사 NXC 정도만 이제 후보 대상자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고, 실질적인 이제 인수 금액 한 5천억 원 정도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오고 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 동안에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미친 듯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겨버리다 보니까 이 거래 대금이, 이 빗썸이나 업비트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그 하루 거래 대금을 넘어서는 사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순이익이 엄청 나와버리는 거죠. 하루 순이익이 엄청나게 나와버리다 보니까 이 매각 가격이 5천억 갔다가는 이제 못 파는 상황들이 돼버린 거죠. 파는 입장에서 야, 이 5천억에 못 팔겠다,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협상이 좀 지연되고 있었던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그런 찰나에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빗썸의 지분을 인수하러 들어온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좀 쉬었다 올라갈 때는 뭐 JP 모건이나 그 다음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계열 회사에서 빗썸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모건 스탠리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 네이버, 그 다음에 네이버도 인수 대상자로 좀 거론이 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비자 카드 많이 쓰죠. 비자, 여기서도 역시나 이제 빗썸에 대한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죠. 그래서 올 초보다는 경쟁자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경쟁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기대치도,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매각 가격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넥슨이 된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넥슨 쪽으로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이 사모펀드에서 들어온다는 얘기, 뭐 JP모건,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런 얘기는 얘네들 매각가 좀 올리려고 언론 플레이 좀 하나 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고 수많은 경쟁자들이 생겨나면서 매각가도 올라가고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비덴트의 재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영업이익은 뭐 계속 적자예요. 한번 보시면은 영업이익은 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순이익적인 측면에서 그 지분 가치 때문에 이렇게 좀 흑자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부분이고 영업이익은 뭐 계속 적자죠. 매출액은 뭐 1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회사가 되겠고 이제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짜 빗썸에 대한 지분 가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딱히 이 회사의 자체적인 이런 이제 재무적인 안전성을 보면 뭐 그렇게 썩 좋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재무적인 안전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뭐 그렇게 썩 좋은 회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그 지분 가치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빗썸에 대한 매각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가상화폐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주가가 탄력을 보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매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어떤 때는 불같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쉬어가고 불같이 일어나고 쉬어가지만 그때마다 항상 이제 매각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었던 상황이고 그런 이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조금 이제 주춤거려요. 그리고 좀 하락 흐름도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크게 하락을 했죠. 크게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비덴트의 주가에 영향에도 좀 부정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일선과 10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강도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원래 이제 주가가 급등 나오고 올라가는 종목은 5일선과 11선을 보는데 5일선, 11선이 깨지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단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맞았던 것 같고 이때는 틀렸던 것 같고 지금은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비덴트의 최근의 흐름들은 단기적인 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덴트의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이나 방향은 이렇게 좀 상승 추세나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적인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만 이 위에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뭐 그 정도 단기적인 조정 정도라고 아직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는 매각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또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좀 단기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여기서 이제 솔직히 여기서는 방향을 좀 알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로 갈 수도 있지만 아래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애매한 국면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시세도 좀 조정을 받고 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이 어디에서 이제 멈추는지를 봐야죠. 여기 12,000원대나 이런 자리에서 과연 이제 지지를 받고 멈춰줄지 아니면 뭐 깨고 내려가는 상황들이 될지에 따라서 또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뭐 이 종목을 좋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야 뭔가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뭐 살아있고 주가의 전반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으로 좀 가고 있는 상태에서 단가나 이런 부분들을 밑에서부터 잡아오셨던 분들은 여유를 갖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조금은 당분간은 좀 이제 쉬어야 되는 뭐 방향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때까지 최소 이 종목이 5일선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 돌려놓기 전까지는 좀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방향성을 좀 더 다시 돌아 나갈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제 국면에 좀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주가가 좀 빠지기는 해도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동반되면서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이렇게 또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 또 조정을 받다가 또 다시 이제 상승으로 돌려 나갈 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에너지가 발산될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좀 저점 차지로 가는 그런 이제 쉬어가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좀 뭔가 이제 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좀 단기적인 조정 흐름들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죽는다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잠시 쉬어가는 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단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정 시에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저점 찍으면 되돌림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아마 요 갭도 메우지 않을까 싶네요. 이때 당시에 갭이 약간 좀 있었는데 요 갭을 메우면서 돌려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교롭게 한 12,000원대 정도니까 또 이 12,000원이 추세선 하단이면서 이때 이제 발생됐던 갭도 있으니까 갭도 메우고 뭔가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제 국면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은 그냥 조용히 끝날 것 같죠. 예, 뭐 딱히 5일선 밑에 단기 하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 시세도 크게 올라서지 않는 한은 오늘은 그냥 좀 쉬어가는 국면 속에서 주가의 흐름들이 뭐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비덴트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브리핑,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2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밑에 쭉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고요. 보통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